요즘 포스코 계열이 또 난리죠. 예,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그 다음에 포스코 ENC, 포스코 인터,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까지 급등해가지고 예전에 그 2007년 고점을 회복하는 수준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지금 좀 떨어졌지만 여기가 예전에 2007년도 고점이었죠. 그동안. 이유는 표면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리튬에 대한 거죠. 어떤 이제 테마성으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외국인들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망한다는 듯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LG 카드 그 망해갈 때 이렇게 빠져나갔었는데, 근데 다시 말하자면 포스코 홀딩스는 몇 년 전에 저희 추천주이기도 하였고 상당히 이제 저평가 국면이었다가 외국인이 이거는 이제 뭐 건설 경기 하강을 보고 이렇다고 근데 그러기에는 현대제철은 좀 다르거든요. 물론 현대제철은 이제 급등을 안 하니까 안 빠져나갔다 그럴 수도 있는데 현대제철하고 좀 다른 모습이고, 이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몇 년 전에 이제 지주사가 되지 않습니까? 지주사 디스카운팅을 하는 건지 지주사가 이제 보통은 연결로 잡히기 때문에 조금 저PER 국면이 많습니다. 예전에 카카오 계열이 그랬었죠. 카카오가 보시면 카카오를 필두로 해가지고 카카오 게임즈도 엄청 올랐었고, 거품 상장에 제가 카카오 게임즈도 이렇게 되는 거 말씀드렸죠. 문제가 있을 거. 카카오 뱅크도 거품 상장했고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안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품 상장 시켰어. 이게 맨 왼쪽이 상장된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카카오 계열처럼 붕붕 고평가를 만든 뒤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포스코 계열의 지금 PBR과 PER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뭐 이거 뭐 앞으로 뭐 양극재 발전을 하더라도 좀 높은 레벨이고요. 제가 카카오를 연구했을 때도 PBR이 이 정도로 이거보다 더 높았죠, 카카오는. 그래서 어쨌든 비슷했던가 좀 더 높았던 가 그렇습니다. 포스코 엠텍도 12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계열사 버블을 만들고 있다. 그 와중에서 포스코 인터는 그나마 착합니다. 포스코 인터. 근데 이제 뭐 별도도 한번 봐야죠. 별도는 좀 높아지는데 포스코 인터는 그동안 워낙 저평가였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자체도 좀 고평가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그죠? 근데 예전에 이게 워낙에 낮았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고평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하지만 일단 1분기 때의 작년 실적 대비해서 53% 이제 어,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고, 근데 여전히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포스코홀딩스를 좀 올랐다고 해서, 오르긴 올랐죠.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가야 된다. 외국인이 어떤 종목이 2배나 3배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 사실 이거 오르기 직전에도 계속 매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찰리 멍거도 올해 초에 매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들고 있었다가, 외국인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 만약 현대제철하고 같이 매도를 했다고 하면은 건설 경기 하강을 보겠는데 이상하게 포스코 계열만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이 매도할 때는 지나고 나면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겠죠. 좀 더 떨어지다가도 다시 오르고 할 텐데. 근데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기억해 보시면 알지만 외국인이 꾸준히 팔았을 때는 장기적으로 좋진 않았죠. 중간에 삼성전자처럼 더 오르더라도 계속 외국인이 판다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시고, 물론 2020년 저점 대비해서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가 12만 원이었다가 이제 76만 원 찍은 거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저평가인 걸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제가 오를 때마다 분할로 조금 외국인 파는 것만큼 분할로 파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오버슈팅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에코프로만큼 오른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코프로는 급등 전에 시총이 워낙에 작았고 이게 뭐 이걸 뭐 작전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포스코 홀딩스는 작전이 아닌지 모르지만 포스코 계열들 다른 애들 포스코 DX나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작전을 타서 오른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포스코 인터는 이렇게 올랐어도 저평가면 그전에 얼마나 저평가였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평가 애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빵빵 뜨는 때가 온다는 말씀. 물론 포스코 홀딩스가 그 카카오에 비할 만큼 아니죠. 왜냐면 카카오는 사실은 뭐 만 원, 2만 원 하던 게 사실 17만 원까지 급등을 몇 년간에 3년간에 걸쳐서 작전을 했었거든요. 카카오 경고할 때도 아무도 뭐 계속 오르니까 뭐귀 기울이지 않으셨겠지만은
이게 바로 이제 우량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전하는 섹터에 대해서 테슬라처럼 버블을 만든 다음에 무너진 상태입니다. 근데 얘는 무너지면서 너무 반등이 작았어요. 그래서 개미들이 거의 개미 지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때려버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상승이 좀 제한받을 수 있다. 물론 2020년 저점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아주 적지는 않죠. 뭐 카카오보다 적겠지만은 그래도 13만 원이 뭐 76만 원 간 게 적은 건 아니지만은 이때가 이제 워낙에 이제 이때 가격으로 보긴 좀 그렇죠. 이때 너무 다 급락했었기 때문에 평균 레벨을 이 정도로 보게 되면은 한 30만 원이 76만 원, 지금 30만 원이 2, 30만 원이 한 50만 원 된 거죠. 지금 57만 원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때 거래량이 너무 많다는 점, 외국인 매도 때문에 좀 상승에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물론 떨어지다가 반등 차원에서 조금 이 쌍봉 형태로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76만 원을 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후의 거래량과 외국인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때려버리면은 세력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전 세력이 뭔가를 할 때에 그 외국인이 많은 종목, 우량한 종목을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포스코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계열과 같이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